2023년 7월 3일입니다. 7월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주이고, 2023년의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이 지났죠? 근데 반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반도 알차고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까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바와 연결되는, 오늘 KBS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독일 가상 범행 현장 구성의 정밀한 범죄 분석. 물론 이건 6월 30일자에도 비슷한 똑같은 기사가 났는데, 오늘 7월 3일 오전 뉴스에도 났네요. 사실 딱히 여러분은 다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3차원 렌더링 기술, 그러니까 3차원 공간 모델링 기술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시죠? 말하자면 3차원의 입체 고글 같은 거 쓰고 3차원을 모델링해서 여기가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 있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뭐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치 3차원 영화 3D 영화 보듯이 이렇게 그 안에 여름이 들어가 있듯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딱히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기술이야 늘 하죠. 근데 이게 일종의 3차원 공간 모델링 기술이 범죄 현장 재구성에 이용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덴 비르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주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주가 미국만큼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 독일도 연방 국가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 독일 연방 국가입니다. 연방 국가에서 그 주의 범죄청이라는 데에서 이 과거에 사건, 이 범죄 현장 사진과 증거물과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가상 범죄 현장을 재현하는 기술. 사실 이거는 이게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미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사실 2000년대 중반 6년 7년 그때 바로 저희 같이 있었던 화제팀의 어떤 사람이 이 3차원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뭐라 하죠? 테스트 버전? 베타 버전을 가지고 제가 그걸 번역을 해갖고 3차원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많이 씁니다. 또 그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범죄 수사관들이 이 고글을 쓰고 3차원 3차원 그걸 쓰고 이 현장 모습을 그대로 같이 보는 겁니다. 마치 3D 영화 보듯이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 총이 발사됐고 그래서 조건들을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만약에 흉기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정의정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여러 가지 이 혈흔 패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부검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가지고 놓고 데이터를 놓으면은 그 공간에 범인과 피해자가 어떤 형태의 조우를 했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각각의 조건을 또 바꿔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 이 행동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최적의 범행, 이걸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얘네들이 주범죄청 범죄기술연구소의 크랍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전문가들이 범죄 현장의 모습을 디지털 측정 기술을 통해서 활용해서 총기에 해당된 새로운 위치를 재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보시면 이런 거 사실 미국의 CSI 드라마 보면은 CSI 라스베가스라든 마이애미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CSI는 사실 그건 조금 더
뭐라고 하나 조금 너무 좀 나간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그 여러 그 조금 더 발전된 데에서는 그런 걸 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3차원 재구성 기술을 하느냐? 근데 우리도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예를 들면 현장에 들어가서 360도로 사진을 쭉 찍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3차원 재구성까지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거는 그거를 완전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그러니까 가상 범행 현장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면서 뭐 총구의 위치, 비산혈흔, 뭐 흉기의 위치, 뭐 시신, 뭐 가해자, 이런 거 다. 기존에는 사실은 2차원으로 사진 찍고 그거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죠. 영상을 통한 수사 기법은 입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히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가능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여러분한테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에이 뭐 CSI 라스베가스나 마이애미나 뭐 뉴욕이나 다 나오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일 것이 AI 기술입니다. 소위 말하는 딥러닝, 챗 GPT, 뭐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이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건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지도 않았고, 어떤 놈들이 제가 뭐 늘 뭐 욕하고 뭐 제가 비난하는 그런 인간들, 또는 방송쟁이들, 아니면 뭐 이 욕심에 눈이 먼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뭐 혹시 전직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혹시 예전에 이걸 가지고 범죄 조작했다. 이 데이터를 만약에 AI가 학습했다고 치면 도대체 진실이 뭘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의 범죄 데이터를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아니면 자신들이 조작한 데이터를 AI가 공부하게 하면, 근데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설마 핵심적인 어떤 자기들과 관련된 몇 개만 조작을 했겠지, 보통 일반적인 살인에 대한 데이터는 그대로 있겠지, 뭐 이렇게 그랬더니 맞습니다. 사실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갈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데이터를 조작한 걸 AI한테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나온 산출값이 있다라고 치면, 거꾸로 생각하면 AI 스스로 아니면 AI가 초기 모델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산출값을 바꾸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히 다른 범죄를 창조할 수도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수십 년 동안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이런 놈들이 수사해온 기록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다 파편화된 존재들이고 전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지, 어떻게 데이터로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전두환이 때, 노태우 때, 뭐 김영삼이 때, 김대중이 때, 아니면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뭐 두루루루 그때 어떤 놈들이,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어떤 암묵적인 것 때문에 범죄 기록을 조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고 아무도 바꾸려고 그러지 않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데이터로 뽑아 들여갖고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범죄라든가 성범죄의 모델이다. 기본 데이터. 그러면 영 엉뚱한 형태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는 배제하고 어떤 거는 넣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리한 데이터는 뭐 의문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빼겠죠. 아니면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조작한 걸.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를 넣고 학습시킨다. 그럴 때 AI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짜, 진짜 존재하지 않는 범죄가 만들어지고 그게 팩트가 되고 그게 진실이 되는 거죠.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학습한 AI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범죄 수사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그럼 또 그로 인해 만들어진 또 다른 거는 또 엉뚱한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즉 뭐 3차원 모델링 크라임 리컨스트럭션 영역입니다. 컨스트럭션 영역에서 기존 모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선 이너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과거에 잘못된 뭐 판결이라든가 수사를 다시 원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몇몇 사람들이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의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있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재해석을 하든 재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그 자체로 AI한테 공부를 시킬 것이든,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재구성된 걸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거 자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말 그대로 이것이 특정한 어떤 매우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 괴물 AI가 또 다른 가상의 범죄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AI가. 그래서 이 범죄 관련된 데이터 관련 AI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앞으로 한 10년 뒤에 아니면 그 전에 범죄 AI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범죄 AI가 그 뒤에 많은 공부를 한 후에 갑자기 가상의 범죄를 만들어내 갖고 경찰력 그쪽으로 투여시켜. 이게 불가능할까요? 왜? 사실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AI가 학습해서 만든 것을 통해서 사건 경보 체계가 만들어지고, 사건 경보 체제에 의해서 출동했는데 범행 현장은 존재하지만 근데 그 범행 현장이 실제로는 그냥 단순한 형태의 이 사고사 형태지만은 AI가 기본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범인이 도망가고 그걸 경찰이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챕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많은 가상의 범죄가 훨씬 더 많고, 그러면 경찰들은 또 그걸 중심으로 공부해서 수사하고 바보가 되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AI가 또 범인을 만들어 갖고 심었을 때 범인을 잡았어. 근데 사실은 이 범인이 아니야. 근데 증거는 범인이라고 하거든. 난장판이죠. 제가 너무 공상과학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드라마나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요 줄거리도 이겁니다. 가짜로 만든, 즉 말하자면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 조작된 데이터를 학습한 범죄 AI가 범죄를 만들어내고 범인을 조작해서 막대한 형태의 가상의 범죄. 왜? 범죄가 많아져야지 AI가 살아남잖아요. 지가 범죄를
잘 해결해서 범죄가 줄어들면은 또 지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AI는 쉽게 공부할 겁니다. 왜? 경찰들이 저지랄하고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왜? 저것들이 실제로 범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범인을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들을 위해서, 아니면 검사들도 마찬가지, 판사들도 마찬가지,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실제로 정의라고 부르짖고 떠들고 지랄하지만 실제로는 지들의 직업적 이익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뭐 조금 범인을 늦게 잡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분명히 AI가 인식을 할 겁니다. 아, 그럼 이런 존재들, 니네들이 장난 요만큼 나는 이렇게 치는데? 이런 세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범죄 AI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범죄 AI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법적 제도적 아니면 데이터적인 것을 지금 한국의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 뭐 말하자면 범죄 전직 경찰들이든 뭐 프로파일러들이든 범죄 전문가들이든 그게 전직 검사들이든 이 영역에 있던 애들이 참 대가리가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이 데이터를 조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조작을 눈 감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 공개해야 되지만 귀찮고, 아니면 뭐 시끄러운 일 벌어질 텐데 그냥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개를 이놈들이 야유를 부려가 어떻게 합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집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미 정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범죄 AI는 정의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장 범죄 AI가 정의란 개념이 없으면은 범죄 AI는 그냥 가장 강력한 범죄자일 뿐이요, 범죄자밖에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연쇄살인범, 최고의 연쇄살인범이며 최고의 범죄자입니다. 범죄 AI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방어해야 되는 어떤 공간입니다. 어떤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큰 일이나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이 벌어지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미 선진국들은 이 범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 AI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걔네들도 그게 무섭죠. 제가 말한 이런 게 무섭죠. 인종 프로파일링이 생길까? 아니면 특정한 형태의 성적 프로파일링이 생길까? 편향적? 그런 건 그렇다고 쳐도 또 어떤 범죄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을 때 범죄 자체가 창조되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AI 관련된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범죄에 사는 사람 조금만 생각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톰 크루즈의 마이너리 리포트 정도, 그 정도는 사실은 그냥 뭐라고 하나, 그냥 장난이죠. 그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주장하고 또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어디 가서도 이런 소리 하고, 네, 데이터를 공개해라. 그 데이터는 재분석이 되고 재정립돼야 된다. 그냥 놔뒀을 때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부분들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다른 조세 데이터 아니면 뭐 그런 인구 데이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카드 사용 데이터, 그래요. 뭐 그런 것들 그렇다고 쳐요. 그것도 사실 위험하죠. 지금 이 정부의 이 바보들이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이런 바보들, 의료 데이터, 그거 다 이제 어떤 개인 혹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써요. 근데 이 범죄 데이터는 이건 상상, 그거보다 수십 배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 AI는. 이거 범죄 AI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왔거나 아니면 바로 문 바깥에 있습니다. 문을 열지 말지는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좀 더 다른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